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브롱스 리버파크에서 15살 소녀를 구타하고 성폭행을 가한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4시 40분쯤 피해자인 15살 소녀가 친구 집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윌리엄스 브리지의 건힐로드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한 남성이 접근해 둘은 인근 브롱스 파크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후 남성이 돌변해 소녀를 구타하고 성폭행한 뒤 이스트 213가 동쪽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머리를 폭행당해 의식을 잃은 소녀는 건힐로드 지하철역 부근에서 한 시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소녀가 이 남성을 마주한 오전 4시부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오전 10시까지 약 6시간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5피트 10인치의 키에 25살 남성으로 추정하며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 남성이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두 아이를 데리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6시 55분 뉴저지 펠카노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이 남성은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말을 남기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 GPS를 추적한 결과 차는 와나크 타운십의 인터스테이트 287 남쪽 방면에 세워져 있었고 아이들과 남성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 이들이 강물에 뛰어든 것을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1살과 3살의 두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힐스보로 타운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경 팜로드에 위치한 힐스보로 아파트 2층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2층 안방에서 시작한 불길은 순식간에 지붕을 덮친 뒤 이웃 4곳의 집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머셋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희생자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브롱스에 위치한 한 주얼리숍에서 지난 15일 보석을 훔쳐 달아난 4명의 남자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들 4명 일당은 베이체스터 섹션에 위치한 주얼리숍에 들어가 역할을 나눠 2명이 물건을 보는 척하는 사이 나머지 2명이 시계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훔쳤습니다. 이들이 훔친 보석은 $6,000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들에 대한 제보를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선 불법 약물 소지로 경찰에 검거된 19살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트 178가와 휴거 애비뉴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검거된 26살 남성이 검거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시키던 상황에서 19살 남성이 맨발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수갑을 찬 채 이스트 179가 쪽으로 도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검은 재킷과 야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남성의 목격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가수 비욘세와 리한나의 백댄서로 알려진 32세 셜린 퀴글리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뉴저지 노스버겐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자신의 집을 떠난 뒤부터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다만 조사 결과 이틀 뒤인 일요일에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고 휴대전화 역시 맨해튼의 한 매장에서 발견돼 그녀가 뉴저지가 아닌 맨해튼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됐을 당시 셜리는 분홍색 재킷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세컨 애비뉴 지하철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63번가 역과 가까운 퍼블릭 플라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곳이 바로 세컨드 애비뉴를 따라 세계의 새로운 역과 연결될 곳이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플라자에는 의자와 조명, 자전거 거치대 등이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은 새로운 선로 공사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로 MTA는 올해 말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내년 1월 퇴임 후 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톨레도에 위치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지역 사무실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몇 개 주요 대학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며 퇴임 후에도 국내 문제와 외교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이면 74세가 되는 바이든 부통령은 2009년 부통령 취임 전까지 36년간 델라웨어주 상원 의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비선 실세 문제로 요즘 한국이 시끄럽죠. 한국 시각으로 25일 오후 3시 40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연설물 등이 사전 유출된 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이 소식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도 보도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제외하고 특정 현안을 놓고 춘추관에 내려와 취재진과 대면한 것은 지난해 8월 6일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경제 제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 발표 이후 1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또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목례를 한 뒤 가라앉은 목소리로 1분 40초간 476글자의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었지만 취임 전후의 시기만 도움을 받았을 뿐 보좌진이 완비된 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사과문을 낭독한 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표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브리핑룸을 떠났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개인과 기밀을 공유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멘토인 고 최태민 씨의 딸이라고 언급하며 공직자가 아님에도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재단 설립 자금을 모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1960년대를 주름잡던 미국의 팝싱어 보비 비가 어제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비 비의 아들 제프 벨리네는 바비 비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길고도 어려웠던 길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바비 비는 지난 2011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비 비는 1959년 가을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고 이후에도 More Than I Can Say, 러버불 등의 히트곡이 담긴 25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